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유엔 안보리 오늘 개최됩니다. 북한 미사일 어젠가요? 또 발사가 됐죠. 예. 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추가 제재를 결의할지가 또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지금 상당히 빨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오늘 오전 10시라고 또 현지 시간으로 10시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사실 최근에 북한이 계속 근거리든 단거리든 대륙간 미사일이든 한 2,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는 또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직전에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더니만 어제는 또 핵탄도 관련해서 또 실험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한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안보리의 대응도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에 대한 위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쪽 시간은 오후겠지만은 과연 어떤 성명이 나올까? 의장국의 지난번 성명도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이런 성명이 나왔고 또 관심 있는 것이 지금 추가 제재를 혹시 결의할까? 이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추가 제재는 결의되지 않겠지만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가 오늘 오후에 관심이 돼 있고 북한이 지금 유엔의 경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사일 정유 제품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수입 금지되어 있고요. 원유도 연간 400만 배럴로 상당히 작은 지금 용량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견뎌내면서 미사일 실험을 하니까. 근데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미국 대사가 지금 오늘 유엔 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건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밥 대신에 탄약을 선택을 했고 사람 대신에 미사일을 선택했는데 이런 거는 무기 개발에 너무 과도한 재원을 쓰고 있고 이런 무기 개발이 주민들의 인권하고 의식주보다도 더 위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미사일 한 발 실험하는데 평균 2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200억 원이면은 주민 수만 명 하루 세끼 식량을 배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자, 다음 소식 또한 답답한 소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인 강제 추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러시아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맞불 놓을 심산인지 푸틴이 크림반도하고 마리우폴 점령지를 방문했다고요? 지난 주말에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이게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겠죠. 타스 통신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푸틴이 전쟁 후에 헬기를 타고 가서 지금 점령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런 도시 이름을 익숙하실 것 같아요. 마리우폴 점령해갖고 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이거 지금 러시아가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령지하고 또 9년 전에 점령한 크림반도하고 하루 차이로 이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상당히 이게 좀 되게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헬기 타고 가서 거기 내려서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을 하면서 중간중간 서갖고 주민들하고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도 나오고 상당히 여유 있게 어린이 예술학교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어린이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지배력이 확실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지배력 과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당히 억장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즉각 성명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점령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거기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빨리 철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러시아인을 강제 추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전쟁 초반에 러시아인을 추방을 좀 하다가 그 후에는 지금 한 1년 동안은 그 추방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강제 추방을 시행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징집령을 회피해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한 러시아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다 지난 주말부터 강제 송환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하나 지켜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국제 형사 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 이런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여기서는 어떤 액션이 없었느냐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말에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강제 아동들을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동 시킨 그리고 이미 16,000명 이상 아동들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제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러시아 외무부는 ICC라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인데 ICC의 결정은 러시아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강제력도 없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그 ICC의 회원국 가입국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향후에 최소한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서만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ICC 그 가입 국가를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도 ICC 가입국이고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그 과거에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셰비치지 않습니까? 거기도 ICC 가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는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연 뭐 종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곧 체포될 것 같다. 야, 지지자들 다 같이 일어나서 항의해라. 예, 그래가지고 뉴욕이 막 긴장감에 돌입하고 있다고요? 좀 급하게 됐거든요. 이번 주에 21일 날 뭐 체포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던데, 그 체포라기보다는 일단 그 뉴욕의 맨하튼 검찰청에서 21일 날 화요일 날 기소 예정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고 어떤 제목인가 하면은 과거에 2016년에 여성 여배우하고 어떤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13만 달러, 즉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주고 입막음했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 돈 1억 7천만 원이 회사 돈으로 공금으로 주고 난 다음에 이거 공금으로 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서류를 꾸며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 회사 관련한 소송 비용으로 나갔다라고 서류를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짓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제 횡령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제명으로 일단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다기보다는 SNS에 올려가지고 선동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내가 바이든이 임명해놓은 전부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놓은 특히 맨하튼 경찰청에 내가 불려간다. 그래서 그 지지자들 좀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이게 그 진짜 내일 기소가 되면은 미국 대통령, 미국 전직 대통령 최초로 법정에 이제 정식으로 출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원 의장 있지 않습니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 강성 공화당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이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즉 하원 의장의 권한으로 연방 정부의 세금이 여기에 어떤 기소하는지 아니면 법원의 어떤 조사 비용으로 부정하게 쓰였는지를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성명도 발표했고, 자, 어쨌거나 뉴욕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 상태인데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 의사당이 난동 나갖고 막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걸 악몽이 되살아날까 싶어서 뉴욕 치안 당국이 특히 법원 주변으로 해서 경비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사실로 밝혀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회사 돈으로 먼저 변제를 하다니. 아마 이게 미국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부분일 거예요. 아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참네. 그러네요. 다음 유럽연합이 이거 좀 큰일입니다. 핵심 원자재법하고 탄소중립법을 발표했는데 뭐 한국 기업이 또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에 지금 너무 이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아서요. 미국이 그 최근에 계속 이런 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생산해라, 미국의 부품 다 쓰고 특히 중국의 부품 쓰거나 이러면 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걸 했는데 이유도 지난주에 저는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이유도 이걸 곧 발표할 때가 됐겠다 싶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핵심 원자재법하고 탄소 중립법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들 늘 발표하는 게 안에 그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는 제목으로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아주 좋은
예. 좋은 이름을 달아서 핵심 원자재법, 뭔가 탄소 환경을 위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핵심 원자재법 안에 핵심 내용은 뭐냐하면은 중국이 너무 그 중국의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2030년까지 EU 내에서 원자재 소비량은 65% 이상 만약에 특정국에서 수입하면 절대로 이것을 제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상당히 이게 속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위해서 EU의 모든 영내 기업, 이게 중요해요. 영내 기업은 한국 기업은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EU 가서 헝가리나 체코에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U 영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아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 영내 기업은 반드시 10% 이상은 영내에서 채굴 해야 되고 원자재는 40% 이상은 EU 영내에서 가공해야 되고 15%도 EU 영내에서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법이 없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헝가리 가서 생산하는데 자유롭게 생산했는데 이제 이런 법을 적용받으면은 EU 영내에서 전부 원자재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면 이게 그 생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장은 이제 위기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있고 배터리, 탄소 저장 같은 핵심 탄소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은 EU 영내에서 반드시 40% 이상 생산하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또 한국 기업들이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히토류 같은 거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게 좀 생산 비용에 부담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롱텀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언제까지 특정 국가에 계속해서 60% 70% 이렇게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가 좀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저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다변화 문제는 비단 뭐 EU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지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좀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당장은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대만 정부가 틱톡 늘 좀 문제가 많이 되는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는 제안을 했다고요? 이런 소식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만은 틱톡이 이제 그 중국에서 개발한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짧게 젊은 층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짧게 딱 해서 임팩트 있게. 그래서 대만은 이게 현재 그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만약 공무원이 이거 몰래 이걸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만 행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부 기관에서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까지 확대해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만의 그 민간 소비자들에게 만약에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SNS에서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부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조치까지 감안하고 있냐 하면은 내년 1월에 대만 타이완에서 총통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특정 또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젊은 층들한테 그게 사실로 인식되고 이러니까 공정한 선거를 담보한다라는 명분으로 내년 1월까지는 최소 틱톡을 민간도 사용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과연 그렇게 모일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 상원도 이제 틱톡 사용 금지 법안 통과 여부가 이제 통과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지렛대로 작용하겠습니다만은 사회적 합의가 뭐일까요? 글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